네, 안녕하세요. 주필순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수입니다. 오늘도 장중 변동성이 커진 그런 하루였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변동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매수 주체가 약하다 보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에 전체적으로 크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지나가고 있고요. 당국에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논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우리나라만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증시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 전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일에 HLB가 1시 반 이후에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 네이버 토론방에서 일부 그 못된 사람이라고 그럴게요. 못된 사람이 악의적으로 글을 계속 올려가지고 이렇게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그거에 대한 이제 HLB의 공시라기보다는 이제 올렸는데, 아무튼 장중 주가 급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고 어제 늦게 올렸습니다. 임직원 모두 업무를 매진하고 있었던 어제 1시 정도죠. 1시 시간에 급락이 되는 걸 보고 봤더니 가짜 뉴스 좀 조직적으로 유포하는 그런 제보가 있었다. 그래서 현재의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가남 신약에서 FDA 본심사를 받았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순항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FDA 승인이 거절됐다라는 가짜 뉴스를 동시다발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포해서 1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을 떨어뜨리는 행위, 분명히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캡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보를 해놓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캡처하신 게시글 그 회사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어제 캡처를 많이 했거든요. 캡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캡처 없애고 나서 다시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를 다 캡처를 해놨습니다. 요거를 저도 요 제보를 할 예정이고요. 회사 측에서는 4월 말까지 FDA 허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은 모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신약 거절이라든가 신약 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모두가 나올 수가 없다랍니다. 그 전까지. 그러니까 최소 4월 말까지는 신약 허가다 됐다, 신약 거절이 됐다라는 게 모두 다 거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는 5월 16일이니까 최소 4월 말 정도 돼야 통보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신약이 허가됐다든가 신약이 거절됐다든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다 가짜 뉴스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빠질 때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고, 실제로 전일 누가 장난글 올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요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놀라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다 끝내고 나서 다시 호재로 막 쓰고 있다. 정말 이런 사람 한 명 때문에 주식이 급락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우스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별로 공식적으로 하락 이유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관망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신 분도 꽤 많이 있어요. 아무튼 회사가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동토방 이런 거 말 듣지 말고요. 회사 얘기가 정확합니다. 4월 말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종토방에 답은 나쁜 뉴스가 나오든 호재 뉴스가 나오든 여러분들이 동요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3월 말에 리뷰가 있으니까 이게 빅 이벤트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이벤트가 아니니까 그 전까지는 무난하게 큰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보유 수량하고 단가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겁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왜 그런지 HLB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주필승 투자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죠. 시총 3위를 견인하고 있고 3년 내에 매출을
3조 원 턴어라운드에 자신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1차 치료제, 1차 치료제, 2차 치료제가 있어요. 대부분 1차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큰데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금액으로 약 3조 2천억 정도의 시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한 18%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한 2030년 정도 된다고 하면 시장이 약 12조, 10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한 4배 정도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요런 시장에서 가장 1차 간염 치료제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다. 그게 바로 HLB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폭발적인 성장을 확신하고 있다. 그죠? 매출이 그래서 3년 내에 미국 등 글로벌 점유율을 50%를 장악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좋은 치료제이기 때문에 50% 정도는 당연히 나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출도 3조 1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3조 원을 목표하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3년 이내에 3조인데 영업이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80%가 넘어가요. 영업이익률이. 원가가 별로 안 들기 때문에. 그러면 매출이 3조 나와도 영업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수조 원이 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죠. HLB가 자신감을 갖게 된 배경은 기존의 생존 기간이 있어요. 환자가 살아있는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로슈가 지금 50%를 장악하고 있는데 19.2개월, 아스트라제네카가 16.4개월, 에자이가 13.6개월, 바이엘이 30개월 정도 하는데 지금 생존 기간 보시면 22.1개월로 가장 높아요. 그만큼 효과가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로슈는 상당히 많은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50%를 장악하고 있는데 특별한 부작용이 나오지 않고 환자의 생존 기간도 가장 긴, 효과가 좋은데도 이런 제품이 나온다라고 하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그래서 회사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계획을 보면 높은 영업이익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익률이 85%예요. 85%. 그리고 현재 판매 허가를 대비해서 허가가 난다 그러면 이미 유통 판매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빠르면 5월 달에 통과되면 9월 정도부터는 판매가 시작해서 실제로 매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최소 3년 안에 매출을 얼마요? 2조에서 3조 원까지 매출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올까요? 85%입니다. 80%만 잡아도 2조 원 가까이 넘어가겠죠? 대충 계산해도. 그죠?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기업이 바로 HLB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이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미엄이 더 붙일 수도 있는데, 자, 단순하게 숫자만 보자고요. 매출액이 작년에 3조 정도, 영업이익이 9,800억, 1조가 좀 안 됩니다. 대충 계산해서 한 1조로 잡읍시다. 1조 정도 되는데 얘가 시가총액이 얼마냐? 지금 58조, 58조 5천억이에요. 58조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봉이고요. 오늘 나온 내용인데 주가가 125만 원 갈 수 있다. 영업이익 1조다. 이러면서 황제주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오늘 나온 기사예요. 125만 원이면 지금 가격이 82만 원인데 한 50% 정도 더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총이 58조인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70에서 거의 80조 원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얼마라고요? 보시면 매출 3조에 영업이익 1조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단순 숫자로만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아시죠? 셀트리온 매출이 2조 2천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얼마입니까? 6,400억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9조입니다. 39조. 그 앞전에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것까지 했으면 이때는 한 50조가 넘어갔겠죠? 이런 회사였어요. 그죠? 이 셀트리온 주봉입니다. 한참 올라갈 때는 50조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2조 매출에 6천억, 3조 매출에 한 1조 정도 매출 나오는데 시가총액이 엄청나잖아요. 50조, 58조, 30, 40조 정도 잡고. 그런데 HLB의 주봉인데요. 장기 매물대를 돌파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2조에서 3조 원의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2조 정도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9조에 9조. 9조예요, 9조. 3년 목표치가 얼마라고요? 2, 3조인데 그러면 영업이익도 2조 원이 나오는 주식인데 시가총액이 9조입니다. 10조가 안 돼요. 아시겠죠?
단순 비교만 숫자만 놓고 비교하면 지금 가격이 얼마나 싼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게 이제 시장에 또 기대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대감. 그죠? 그래서 5월 달에 승인이 돼도 일단은 좀 떨어질 거예요. 뭐 한번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겠죠.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가 끝나면 하락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면 그때부터 다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9월 달. 9월 달부터 매출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렇게 시작되기 시작하면 1년, 2년, 3년 예,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지만 요게 다 선반영됩니다. 한꺼번에. 자, 그리고 3월 FOMC 3월 20일 이후에 FOMC 이후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금리 인하 시즌에 제약 바이오가 올라간다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러니까 요런 시절에 만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요게 다 반영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가격은 좀 싸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올라갔다가 밀렸지만 예, 지금 무조건 이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최소 100주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어제 요 글이라는 이 친구가 장난을 치면서 예, 캡처를 좀 해놨는데 저도 요거를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의 재산을 깡그리 예, 그 손해보게 만들었으니까 저는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금 단순 비교해도 너무 싼 거죠. 그죠? 예, 가능성이 물론 이제 신약도 통과돼야 되고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예, 단순하게 이게 다 통과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지금 시가총액 39조에 여기 58조인데 예, 지금 9조 원 정도, 9조 원 정도면 상당히 싸게 거래되고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트 스퀴즈까지 터져버리면 예,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것 같고 아마 거래소 이전을 꿈꾸고 있는데 거래소 이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그 뭐 거래소를 이전하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예, 잔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2월 말에서 3월 정도면 또 이것도 결정이 나긴 하는데 만약에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만약에 이전한다 그러면 또 이전에 대한 또 수요가 또 발생합니다. 요거 매수세가 또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예, 아무튼 예,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요. 일단 시가총액이 9조 정도면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제가 그래서 한 최소한 20조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수량하고 평단전도 말씀을 드렸더니 6만 원대 사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6만 7천 원도 이렇게 사신 분도 있고 초반에 사신 분들은 뭐 3만 3천 원에서 4만 원도 있는데 여기 어제 유언비어로 급락하는 걸 보고 소장님 말씀 듣고 바로 들어가서 200주를 매수했다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변동해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장중에 변동성 있을 때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67,000원, 67,900원, 56,500원, 6만원대, 68,000원. 비싸게 하셨네. 63,000원. 그러니까 하도 안 사니까 제가 한번 사놓으시라고. 여기 42,500원도 67,000원, 67,000원. 그러니까 52,000원. 사신 지도 얼마 안 됐어요. 42,500원 같네요. 또 68,800원. 6만원대 700 주고 2차 전지 손절해서 HLB를 추매했다. 많이 사셨네. 4,500주요? 예. 돈이 얼마입니까 도대체? 예. 53,000원에 4,500주 사셨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요번이 나중에 얼마가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금성님, 예, 나중에 알려주세요. 51,000원 700주, 67,000원. 여행 갔다 오느냐고 매수가 늦었다. 예, 콩 나갈 때 말씀에 믿고 불타기 해줬다. 예, 사라졌습니다. 69,000원. 괜찮아요. 69,000원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40% 챙겼고 어제 망설이다가 소장님 말씀 듣고 또 담갔다 엄청 빠졌지만 다시 올라왔다라고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매수 괜찮아요. 69,000원, 64,000원, 68,000원. 다 최근에 사신 거예요. 67,000원. 그죠?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있고요. 호재도 있고 이벤트까지 있기 때문에 수요와 이벤트까지 당분간은 시장이 어렵지만 HLB가 주도하는 시장이 나올 겁니다. 손실이 11%라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손실이 날 수가 없어. 얼마나 높게 샀길래. 손실이 요거 이렇게 날 수가 없는데. 그죠? 아무튼 많은 분들이 HLB를 현재 보유하고 계시고 제가 이 소통방에 계신 분은 무조건 100주라도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보면은 그 과거에도 그래요. 고점을 발표하고 나서 좀 고점을 베끼고 좀 나중에 언제쯤 많이 들어오냐면 10만 원 있죠. 만약에 10만 원까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10만 원 돌파할 때 또 많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과거 기억나시죠? 에코프로가 안 사가 있다가 70만 원,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대 안 사요. 여기 100만 원 넘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여기 얼마까지 갔습니까? 150만 원까지 순식간에 갔죠.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사요. 그런데 하다가 계속 올라가다가 10만 원 넘어가잖아요.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때부터. 그러면 또 10만 원 넘었다가 밀렸다.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번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올 텐데 아무튼 개인들은 좀 늦게 사요. 기본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은데 고점도 뚫었고 수급도 거래소 이전 등 뭐 공매도 환매수까지 여러 가지 수급 쪽에서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는 사람들의 영역인 거예요. 지금은. 신규는 누가 얘기해 주면 못 삽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가격이 벌써 내가 여기 처음에 33,000원대 사갖고 54,000원 여기 요때 눌릴 때 요때 4만 원대 5만 원대 샀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다시 사면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누가 얘기 안 해주면 못 삽니다. 그죠? 최근에 사신 분들은 다 제가 이 소통방에서 괜찮습니다.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무조건 100주씩 갖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신 거예요. 믿고 사셨는데 하여튼 제 느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가격대보다는 훨씬 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냐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소통방에서 여기 대응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짧게 말씀드릴게요. 소통방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위에 연락처 보이시죠? 010-2657에 8694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세요. 2657-8694 신청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여기 소통방에 참여에 관련된 내용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계속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은 후진국적인 지배구조다. 이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회사 대표들이나 대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 소액주들한테 그렇게 배당을 안 줘요, 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고쳐 나가겠다. 그래서 한국의 증시가 저평가되기는 원인이다. 배당도 잘 안 주. 그렇다고 자사주 매입도 하는 것도 아니고 소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제재를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식의 제재냐면 지금 일본처럼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일본은 하도 주식이 어려우니까 정부에서 제재를 합니다. PBR이 1이 안 되면 너 왜 PBR 1이 안 돼? 주가가 그만큼 부진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너 계획서를 제출해.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 코스피 시장 내에서 저평가 업종 보시면 더 PBR 업종인데 뭐 전기, 가스, 뭐 보험, 은행, 건설, 종이목재, 금융. 최근에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죠. 0.5밖에 안 돼. 자, PBR. 요게 이제 뭐냐? 한마디로 자산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 자산 가치가 한마디 자산이 있는데 이게 1이라 자산 가치가 PBR 1이라는 거는 PBR 1이다라는 거는 이거 지금 현재 주식을 다 팔면 지금 자산 가치하고 동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 이하는 이 현재의 자산 가치가 현재 시가총액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0.44배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 현저하게 저평가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자산 가치 다 팔아도 이 시가총액보다 높은데 그러니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일단 금융주가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증권 이렇게 먼저 움직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한가게는 종이목재라든가 좀 건설은 요즘에 좀 안 좋으니까 빼고 철강금속도 오늘 좀 움직였죠. 이렇게 철금속도 움직였는데 남은 거는 종이목재다. 종이목재는 제가 소통방에서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 있어요. 요것도 0.5배밖에 안 돼요. 0.5배.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곧 움직이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튼 대형주 먼저 움직여요. 이렇게 먼저 대형주부터 뭐 기아라든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삼성물산, 삼성생명, LG 이런 것들이 먼저 움직였죠. 이런 것들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로 내려옵니다.
때 또 PBR 관련들이 움직일 건데 요게 인제 하나의 테마가 될 건지 아니면 이제 단기적인 바람이 불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요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 증시의 자산 평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낮아요 지금. 신흥국이 기본이 2.0 인데 PBR이 1.2 배밖에 안 됩니다. 일본이 상당히 저평가됐다고 하는데 1.4 배예요. 미국은 뭐 3.1 배. 예,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순수하게 자산 가치에 비해서 주식 시가총액이 낮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 시총이 낮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요거를 해소하자. 요거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요거는 김소영 그 금융부위원장은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 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와 거래소는 PBR 아까 말씀드렸죠? PBR 1배 이하인 기업들 경영 개선 강력하게 해라라고 쪼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 말 안 들으면 상장 폐지 명단에 포함시키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그냥 방치하지 말고 경영 개선, 주주들을 위해서 경영 개선이라든가 자사주라든가 배당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서 최소 그 주가를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 상장 폐지까지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일본의 얘기거든요. 요거를 따와서 우리가 강력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워렌 버핏도 가치 투자하면서 일본의 상사, 무역주죠, 무역주 상사 무역주인데 제가 옛날에 한번 상사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원 개발을 하고 탐사를 하고 있는 상사주. 우리로 따지면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죠. 예, 그런 거. 이런 거를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러고 나서 지금 가치 투자해가지고 3배에서 5배 정도 현재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워렌 버핏이 뭐 1조, 2조 투자하겠습니까? 예.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돈이 벌써 5배 정도 수익이 났다고 하니 정말 투자의 대가인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일본처럼 좀 강력하게 뭐 PBR 뭐 주가 뭐 0.5배 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너 무조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더 주가 올릴래 이거에 대한 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산점도 부여하고 공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강제성 부여에 의해서 명단을 검토해 공개해 갖고 너 이거밖에 안 되는 기업들 명단을 매일 정기적으로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제재를 주겠죠. 요렇게까지 하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게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저평가되어 있는 PBR 종목들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이 사실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자산 가치보다 못한 종목들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가치 펀드들 옛날에 그 뭐 한국투자증권 그리고 뭐 VIP 자산운용 많은 사람들 신영도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가 있었지만 다 망했어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아무리 뭐 PBR 이거 PBR 아무리 낮아도 주식이 안 올라가는데 어떡합니까? 버퍼도 샀는데 안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코리안 디스카운트 중에 하나도 있는데 그냥 테마주만 그냥 쫓아가가지고 무슨 관련 한동훈 관련주가 왜 올라갑니까 주식시장에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갖고 뭐랄까 주식의 투자의 질이 좀 떨어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보다는 지금 매매하는 건 투기에 가깝죠. 투기로 하는 거예요. 테마주 사가지고 잠깐 먹고 팔고 또 물리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여기서 물리면 평생 안 오죠. 이런 것들 이게 다 투기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거는 되게 자신 있게 잘하거든요. 종목 잘 찾아요, 제가. 옛날에 저퍼 혁명이 한번 터졌을 때 지금보다는 꽤 오래전 얘기지만 그때 제가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못 믿겠지만 사실이에요. 자, 이번에도 이렇게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살 종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물론 수급도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시장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콩이고 일본이고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주식만 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환장할 노릇입니다. 미국 시장이 올라도 떨어져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뭐 일본 이번에 개선안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2차,
3차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효과를 나타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이게 언제 나온다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월 말에서 3월 달 정확하게 3월 20일 이후에 FOMC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번 1월 달에 동결 나오고 나서 또 파월이 뭐라고 그러는지 또 매파적으로 얘기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2월 달에 움직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3월 달에 움직입니다. 이번 FOMC 때 다시 한번 금리 인하 언급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나온다 그러면 2월 달에부터 좀 움직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3월 20일 FOMC 이후에 그 다음에 본격적인 상승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프로그램이라는 게 깔려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멤버십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무료로 했더니 너무 사칭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피해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멤버십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5년 이상 금리 인하 시즌이 발생됩니다. 그때부터 벌써 개별 종목 폭등 장세가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PBR 종목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제약, 바이오 이쪽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2차 전지도 어렵지만 또 호전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 폭등 장사에 함께 하실 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꾸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금액으로만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 1년 단위로 받지 않습니다. 월 9만 원, 3개월 하시면 21만 원 정도까지만 받아요. 월 7만 원꼴로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멤버십을 해지하면 최소 3개월 동안 가입이 금지됩니다. 이거는 사칭 사기 세력들 가입 방지를 위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연락처 010-2657-8694 이쪽으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통방 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저하고 제휴를 맺었다 관련 무슨 팀장이다 하는데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요. 제가 운영하는 방은 요거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피승이 운영하는 방은 이 텔레그램 방 하나밖에 없고요. 절대 카카오톡을 하지 않아요. 카카오톡으로 뭘 주고받지 않습니다. 요거 주고받는 순간 사칭이다, 사기 세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을 좀 받아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장 전방을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꾸준히 소통방에 나오는 내용들만 읽어보셔도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돌아가는 이런 감정, 어떤 변화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본인의 자기도 모르게 주식에 대한 눈이 커질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소통방에 나오는 내용들만 꾸준히 읽어보셔도 충분히 시장을 보는 눈이 밝아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셔야 돼요. 제가 거기까지는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점 좀 시장을 보는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에 오시는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